정부가 내부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득 과세 제도에 대한 일부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세 제도는 2월 공제 적용과 비과세 금액 상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위메이드의 위믹스 상장 폐지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위믹스 사태는 암호화폐발 앨런 사태와 유사한 것 같다며 공시한 발행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블록파이가 미국 뉴저지 파산 법원에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블록파이는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당시 기업 가치는 3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 크라켄과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켄은 이란 제재 위반 관련 잠재적 민사 책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36만 2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TX가 거래소와의 직거래를 꺼리는 은행과 고객들에게 알라메다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알라메다는 미국의 실버게이트를 주거래 은행으로 뒀는데 이를 통해 고객에서 실버게이트, 알라메다, FTX까지 이어지는 자금 흐름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라인의 소유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프론트가 운영 중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트프론트 운영 중단은 라인의 블록체인 생태계와 링크의 토큰 경제 성장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30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트위터 2.0의 암호화폐 결제 기능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CEO는 트위터 현황 자료와 함께 결제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했는데요. 이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도지코인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득 과세 제도에 대한 일부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월 공제 적용과 비과세 금액 상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서라도 다음에 시작되는 과세를 일단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암호화폐 비과세 금액 상향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모두가 내걸었던 공약인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소득 금액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와는 달리 암호화폐 과세에는 2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암호화폐 가격 하락으로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2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더라도 25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과세 제도에는 2월 공제조차 빠져 있고 비과세 금액은 2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위메이드의 위믹스 상장 폐지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유통물량 불일치 문제는 자본시장 개념으로 따지면 공시한 발행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가 일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거래소들과 같은 시각이고 위믹스 사태는 암호화폐발 앨런 사태와 유사한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앨런 사태는 앞서 한때 미국 7대 기업이었던 앨런이 막대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 회계를 한 것이 적발돼서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결국 파산한 사건인데요. 또한 이 원장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여러 국면이 있다며 증권성 토큰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위믹스 같은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한 결정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가 미국 뉴저지 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블록파이는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고 당시 기업 가치는 30억 달러로 평가가 됐는데요. 하지만 블록파이는 FTX 붕괴 여파로 챕터 11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블록파이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기업은 현재 약 2.57억 달러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대 채권자는 안쿠라 트러스트 컴퍼니로 7억 2,900만 달러 규모의 무담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FTX US와 SEC도 각각 2억 7,500만 달러, 3천만 달러의 무담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블록파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으로 운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성명을 통해 이란 제재와 관련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과의 협의를 도출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크라켄은 플랫폼 내 이란 이용자들의 거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의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당시 크라켄은 거래소 운영과 관련한 잠재적 문제까지도 규제 당국에 보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크라켄의 합의는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크라켄은 이란 제재 위반 관련 잠재적 민사 책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36만 2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벌금 이외에도 크라켄은 10만 달러의 투자금을 해외 자산 통제국과의 합의, 그리고 특정 제재 준수 통제 자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FTX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직거래를 꺼리는 은행과 고객들에게 알라메다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알라메다는 미국의 실버게이트를 주 거래 은행으로 뒀는데 이를 통해 고객에게 실버게이트, 알라메다, FTX까지 이어지는 자금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일부 FTX 고객들은 알라메다의 실버게이트 계좌로 송금했고 그렇게 하도록 권유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알라메다로 들어간 고객의 돈은 FTX로 흘러 들어갔고 또 무단 사용됐던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버게이트 대변인은 실버게이트는 연방 규제와 주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고 해명했는데요. 다만 이 같은 송금 활동이 고객 또는 은행의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업체인 라인의 소유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런트가 운영 중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비트포런트는 라인이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의 서비스를 미국 지사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리뉴얼을 통해 만들어진 바 있는데요. 비트포런트 운영 중단은 라인의 블록체인 생태계와 링크의 토큰 경제 성장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운영 중단과 관련해 비트포런트는 FTX 파산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비트포런트 거래소의 운영 중단 시점은 다음 달 30일로 공지됐습니다. 거래소 내 이용자들은 오는 2023년 3월 31일까지 보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예정인데 더불어 비트포런트 거래소가 보유한 정보는 오는 2023년 3월 31일부로 삭제될 전망입니다. 11월 비트코인 실현 손실액이 10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손절된 비트코인 물량이 매우 많음을 의미하는데요. 역대 최대 실현 손실은 6월에 198억 달러이며 이번 11월 미실현 손실 비율은 56%로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